수능특강 46페이지. 이게 화학 반응식이랑 물롱도 나오는 파트 3점 문제 해결해 볼게요. 1번 C와 H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당 원자수가 5개, X개. C와 H 상대값으로 몇 대 몇인지 나왔고 분자량이 나왔네요. 그럼 분자당 원자수가 5개인 애는 CH4밖에 불가능하죠. 그죠? 아니면 C2H3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C3H2 점점 갈수록 말이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는 C2H4가 또는 C2H2는 가능해요.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근데 5개인 경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CH4란 걸 알아냈을 때 얘가 1분의 4라는 거죠. 3에 해당하는 게 1분의 4예요. 2에 해당하는 건 1분의 4 곱하기 3분의 2를 해줘야죠. 그럼 얘는 3분의 8 실제로는. 그럼 이게 3분의 8이죠. C3H8 C3H8 또는 뭐 CuH16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배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4대 11이라는 분자량을 줬잖아요. 얘는 실제 분자량이 16대 44라는 소리죠. 그럼 얘가 44인 애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11이 되는 거죠. C3H8이었네. 이렇게. 기억 틀렸죠? 니은 가나를 각각 1몰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는 얘네들의 탄소의 개수에 비례하겠죠. 1대 3 맞습니다. 그 다음 1g의 완전 연소할 때 반응하는 O2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가는 CH4 더하기 3O2 CO2 더하기 2H2인가요? 뭐 잘못됐는데? 잠깐만. CO2죠. 네. 그럼 다음은 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나는 C3H8이니까 O2입니까? 3CO2 더하기 4H2. 그럼 얘 16g 연소할 때 얘는 64g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보면 완전 연소할 때 반응하는 O2의 질량비인데 결국 얘는 15대 14 몰수비도 되죠. 질량비가 15대 14면 몰수비는 분자량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15대 14겠죠. 그럼 얘는 16이고 44니까 요거 비율 그대로 4대 11 써도 되고 실제로 구하려면 얘는 16분의 2몰 여기는 44분의 5몰이죠. 그럼 16분의 2대 44분의 5죠. 약분 8분의 1. 그럼 얘는 44분의 40인가요? 그럼 얘는 11대 10. 비율이 다르죠? 답은 2번. 맞나요? 요거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가 중요했죠? CH4 저거 하나만 알아내면 사실 나머지는 그냥 알아내면 되는 부분이어서. 다음 2번. 다음은 T도씨 1기압에서
A와 B가 반응하여 C를 만들어내는 건데 A, B, C 개수를 모두 다 줬어요. 오히려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는 실린더 하나에서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대한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A의 분자량은 32이다. 네, 한번 봅시다. 반응 후 A와 B가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주지 않았고 얘가 반응 후에 4대 9라는 것만 줬어요. 재료가 굉장히 한정적이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와 나에서 한 개 반응물이 어떻게 잡힐까?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맞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자, 이게 1번 경우, 2번 경우는 이렇게 둘 중에 뭐가 하나만 해줘야죠. 왜냐면 봐봐요. 4g이랑 10g이랑 반응할 때 10g이 다 반응했다는 건 4g이 남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밑에서는 15g 반응할 때 얘는 6g이 있어도 6g 대 15g이어도 누가 남아야 된다고? 이때 A가 남아야 되죠. 근데 A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왜 이 경우는 안 되느냐? 위에를 4배 해봐요. A가 16g일 때 B는 40g이죠. 여기는 밑에는 16g일 때 15g.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16g, 40g일 땐 40g이 다 반응하고 16g, 15g일 땐 16g이 다 반응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통일시켜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작은 것들로 잡아주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럼 물론 조금 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정답일 것이다 라고 했겠지만 물론 다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이 여기선 중요해요. 첫 번째,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너무 쉽죠? 4대 9잖아요. 이 경우는 안 되죠. 스스로 생각해봐요 이건. 근데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한 개 반응물이 A로 갔죠. 그리고 지금 B와 C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얘를 그냥 B에다가 A를 넣는 유형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죠? A는 한 개 반응물. 그럼 여기서 B와 C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A가 들어오는 양은 다 없어지겠죠. 왜? 한 개 반응물이니까. 근데 B가 C로 바뀌겠죠. 근데 A 더하기 2B는 2C에서 얘가 뭐 10개 있었는데 얘가 2개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6, 4 어떠한 숫자 K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그럼 처음에 B에서 마지막에 B와 C의 합이 항상 같죠. 왜? B가 빠지는 만큼 B가 4K 빠지는데 4K만큼의 C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개수 변화가 없죠.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럼 10g이면 뭔 몰인지 모르겠는데 15g일 때 몰수 B는 2대 3이잖아요. 반응이 끝나고도 한 개 반응물이 둘 다 A이기 때문에 반응 후의 부피 B가 2대 3이 돼야죠. 4대 9면 제곱수여서 살짝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얘가 2V, 3V였다면 오케이 가능합니다. 근데 2V, 3V가 아니기 때문에 2대 3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럼 반대 경우 얘는 됩니까? 얘는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봐봐요.
분자량이 있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얘를 4K, 16K라고 잡아볼게요. 구할 수 있긴 한데 몰수로 또는 부피로. 여기선 부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얘가 4K면 A가 4K,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 두 번째 거는 16K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2대 3이죠. 그죠? 그러면 B 여기를 첫 번째 거를 2알파, 얘를 3알파라고 잡으면 애매하네요. 계산이 개수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4알파, 6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3알파로 나오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비율이 2대 3이기만 하면 되죠. 얘네가. 그럼 봐봐요. 한개 반응물이 둘 다 B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이거 4알파, 여긴 2알파 더하기 4알파, 여기는 3알파, 6알파, 6알파. 그럼 뭐 물론 다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서 A 입장에서 봐봐요. 처음에 4K였죠. 근데 거기에서 2알파 빠지고 4알파 들어오면 2알파 증가하죠. 뭐 물론 다 적어봐도 돼요. 이렇게 적어보면 합이 얼마 나와요? 4K 더하기 2알파죠. 여기는 얼마예요? 16K 빼기 3알파, 6알파. 물론 요거 다 더해도 되고, 아니면 3알파 빠졌다가 6알파 들어왔으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16K 더하기 3알파죠.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수식으로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봐봐요. 반응하는 B가 2대 3이잖아요. 10대 15니까. 그러면 반응하는 B의 질량은 2대 3이죠. 그때 반응하는 B의 몰수도 당연히 2대 3이겠죠. 그러면 반응 자체가 2대 3으로 일어났다고요. 여기서 가에서 반응이 2번 일어났으면 밑에는 3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2대 3. 그 말은 사용된 A도 생성된 C도 또는 증가한 부피도 얼마라는 거예요? 2대 3이라는 거죠. 증가 또는 감소. 여기선 감소한, 전체로 봤을 땐 감소한 거지만 A와 C로 봤을 땐 증가한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A는 4K였는데 끝나니까 4K 더하기 2알파가 됐다. 주입용으로 생각했으니까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2대 3이니까 생성된 것도 2대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가량이. 그죠? 이게 4대 9라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36K 더하기 18알파는 64K 더하기 12알파 넘기면 6알파는 64에서 36을 빼면 얼마죠? 28K네요. 알파는 3분의 14K네요. 근데 생각해봐요. 처음에 4K였는데 그 중에 2알파면 빼기 3분의 28K라는 거잖아요. 4K보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모순입니다. A가 처음에 4K 있었는데 3분의 28K가 빠져야 돼요.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최대한 빠져도 얼마예요? 4K가 돼야 되지. 3분의 12K잖아요. 4K면 4K보다 더 빠졌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모순입니다. 그럼 가능한 경우는 뭐예요? 대각선으로 한개 반응물을 가져갈 수 있겠죠. 어떻게? 아까 전에 했었죠? 이렇게겠죠.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얘가 4V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계반응물이 A라는 건 이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B가 10g 있었는데 A를 4g 넣었어요. A는 다 반응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B와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V, 밑에는 이게 6V죠. 근데 얘가 한계반응물이면 B가 6V 반응할 때 C는 6V 생겼겠죠. 그럼 남아있는 A는 3V 남아있겠죠. 근데 반응해서 3V를 써야 되니까 얘는 6V. 이 6V 중에 3V는 남았죠. 3V는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는 2분의 3V입니까? 그죠? 자, A와 B도 구해야 되네요. 봅시다. 얘가 나오네요. 분자량을 줬으니까 16g은 2분의 1몰, 2분의 1몰은 6V. 그럼 얘는 3V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6V가 2분의 1몰이잖아요. 그럼 3V는 4분의 1. B는 4분의 1이고 A를 구해봅시다. A는 자 2분의 3V, 4V가 있어요. 2분의 3V, 4V 위에도 적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바로 반응시킵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B가 전체 4V일 때 10g인데 V일 때는 2.5g,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2.5 계산해주면 10분의 1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죠? 니은 뭐 별거 없죠. 보면 몰수 6V 부피가 같다는 건 몰수가 같다는 거니까 몰수가 같을 때 질량은 분자량 B가 16일 때 15. 그러면 질량 B는 16 대 30 대 46. 그럼 얘는 23이 돼야 되죠. 15 대 23 맞습니다. 다음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은 이미 나와 있죠. 가는 4V, 나는 9V. 위의 비율을 구하라는 건데 생성된 C의 양은 반응하는 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대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성된 C도 2대 3이죠. 당연히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약분해주면 2분의 1 대 3분의 1이에요. 맞나? 뭔가 이상한데? 전체 기체의 양 4V 대 9V. 네, 이건 맞죠? 그 다음 이거 2대 3이라 했던 거는 제가 가정을 반대로 했을 때네요. 두 개 한계반응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A만이거나 B만이거나 중에 하나였네요. 그러면 위에는 A가 2분의 3V, B는 3V, 여기는 3V, 6V, 반응이 1대 2군요. 저런. 그럼 1대 2. 그러면 9대 8이 되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5번. 왜 당황했느냐? 기억 니은이 없어요. 네,
여기서 이게 2대3이 왜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가정이었었네요. 앞에서 두 가지 했었죠. A만 한 개, B만 한 개일 때 둘 다 여기서 모순되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둘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이게 왜 안 되느냐. 마지막에 계산해봤더니 얘가 4K였는데 4K에서 3분의 28K를 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왔었다. 얘는 당연하다. 왜? 이게 2대3이면 반응 후의 기체 부피가 2대3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건 아까 전에 이걸로 말씀드렸었고, 그죠?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 B의 몰수와 반응 후에 얘가 한겨 반응물이라면 반응 후에 B 더하기 C는 같다. 항상 B가 사라지는 만큼 C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되는 걸 잡는 거를 중요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죠. 그 다음 3번? 이건 뭐 잠시만요. 3번 HCl 50ml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W1g이었다. W1g. 여기에 X2g을 넣어서 플라스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넣어서 다 반응했대요. 얘가 한겨 반응물이네요. 그때 CO2는 480이면 24분의 0.48 1분의 0.02 50분의 1몰이죠. 얘가 50분의 1몰 생겼대요. 얘 2g 다 반응했을 때. 그러면 얘도 50분의 1몰이잖아요. 1대1이니까 개수비가. 그러면 1몰일 때는 100g. 화학식량 100 맞습니다. 실험으로 구한 CO2의 분자량은 50 W1 빼기 W2다. 반응 후에 W2. 그럼 얘가 W1 있었는데 2g 넣어서 W2가 됐다는 건 CO2가 날아갔다는 거죠. 그만큼. W1 더하기 2가 있었는데 여기서 W2를 빼면 날아간 CO2의 질량이죠. 이게 날아간 CO2 얼마? 50분의 1몰의 질량. 그럼 1몰의 질량은 여기에 50을 곱해야 되는데 2g이 날아갔죠. 얘 어디 갔어요? 그래서 아니다. 디귿. 몰농도를 구해라. 그럼 2g이랑 반응하는 얘는 얼마 있어야 되는지 볼게요. 얘가 50분의 1몰이면 이거는 25분의 1몰 있어야 되죠. 최소한 이거보단 많아야 된다는 거. 그럼 50ml 안에 25분의 1몰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그럼 20을 곱하면 1리터에는 25분의 20몰보다는 많아야죠. 이게 몰농도잖아요. 몰농도는 5분의 4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답은 3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때 경계를 잡는 거예요. 얼만큼 반응하는지. 왜냐면 남아야 되잖아요. 얘가 0.8 안 남아도 되지만 둘 다 한계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서 얘도 이상이죠. 초과가 아니라. 네, 3번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얘는 나머지 문제에 비하면 편하죠. 얘가 합이 19A인데 얘는 19B잖아요. 그러면 그냥
A와 B는 같죠? 기억 맞고. 그럼 A, B 떼고 생각해 볼게요. 7, 12, 7, 8, 11, 4, 11, 0 이렇게 되죠. 그럼 질량비는 7대 4대 11, 몰수비는 2대 1대 2 계산해주면 2분의 7대 4대 2분의 11, 7대 8대 11, 분자량비는 7대 11 맞습니다. 밀도비 자 이렇게 반응할 때 몰수비는 2몰, 1몰, 2몰이었겠죠. 그럼 얘는 2몰, 얘는 3몰, B는 4g이 1몰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럼 얘는 2몰, 여기도 2몰. 그럼 처음에 5몰, 나중에 4몰. 부피비는 5대 4, 밀도비는 4대 5.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 질량은 1대 1이죠. 그럼 이 곱한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둘은 역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죠? 답은 5번.